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그런데 이제 이 12운성에 대한 시중에서, 시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명리학계에서 보는 시각이 이거는 되게 잘 맞는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고, 이건 전혀 안 맞는 안 맞는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고, 이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다 이렇게 하는 학파가 있고 이래요. 이게 많아. 그 이제 해석이 적용하는 거. 어떤 학파에서는 12운성을 전혀 채용을 안 해. 애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파에서는 12운성을 제일 중요하게 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신명철학에서는 어떡하냐? 이걸 중간을 봐요. 근데 신명철학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바는 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신명철학하고 상관없이. 자, 신명철학에서는 교재를 보면은요. 10천관 12순환표를 보면 동생,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동생, 동사라는 것은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음, 양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양목, 이건 목이잖아요. 둘 다. 그러면 자, 이 뒤에 표를 한번 봐요. 뒤에 표, 이거는 기존의 12운성표예요. 교재를 보고 해도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보세요. 이거를 보면 이거는 신명철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12운성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럼 보면은 이게 조금 내용이 틀리죠. 글자가. 이게 좀 틀려요. 근데 이제 12운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이 신명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갑이나 양이나 음이나 기운이 같이 해석을 해요. 이거를. 기운을 같이 해석한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동생 동사라는 얘기예요. 임하고 이 개는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기존의 12운성표를 보면은요. 이거 잘 보면은 흐름이 갑은 신유, 술, 해, 자, 축, 임묘, 진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죠. 근데 음은 보면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어떻게 해요? 흐름이 어떻게 가요? 거꾸로 가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흐름이. 요 병은 해자, 축,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그런데 정은 자해, 술, 유, 신, 미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반대로 가잖아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얼른 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한 절을 보면은요. 절을 보면 이 갑하고 을은, 갑은 신은 양금이죠. 을은 이 유는 음금이죠. 근데 같은 금으로 시작됐죠. 이거는 양목인데 양금이고 이건 을목인데 음금이죠. 그런데 시작은 이거는 신유술로 순행을 했고 이거는 역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기운이 같지만 여기까지는 기운이 같은데 어딘가가 보면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까지는 이것도 토고 이것도 토죠. 이것도 금이고 금이죠. 그냥 오행으로 보면. 근데 얘는 갑자기 물인데 얘는 불로 돼버리네. 얘는 물인데 얘는 또 사가 돼버리네. 오행의 기운이 완전히 반대로 흘러버리죠. 그렇죠? 근데 영향이 이거는 같은 목인데 얘는 물이고 얘는 같은 목인데 얘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오행의 상생상거로 보면 얘기가 안 맞아 떨어지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같은 기운으로 본다. 이거를. 그래서 이건 같이 장생지는 같은 해, 자 또는 해, 자, 자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걸로. 신명철학에서는. 근데 지금 헷갈리지 이렇게 되면. 도대체 그럼 뭐를 믿어야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일치는 뭐냐면 양가는 똑같아. 음간이 속삭이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양가는 신명철학이나 기본적인 12운성표에서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양가는 다 같아요. 그렇죠? 음간만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주를 보면은요, 12운성이 양간으로 보는 건 잘 맞아, 진짜로. 근데 음간은 잘 안 맞아. 희한하게. 실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자, 양간 기준으로 일단은 봐라. 12운성은 양간 기준으로. 그럼 음간은 어떡하냐? 적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음간은. 섣불리 음간을 적용을 했다가 안 맞아버리니까. 그런데 12운성표를 적용하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게 다 끝나고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12운성은 이걸 기준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일단 기본. 그러니까 신명철학은 따로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 굳이. 근데 양가는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암기를 해두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병정은 같은 해자로 시작되고 여기는 경신은 인하고 묘로 똑같이 목으로 시작되고 절지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계는 똑같이 사, 오, 불로 시작되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안 봐도 시험 본다 그러면 이 표를 작성할 수 있죠. 만약에 이 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왜 그러면 요거는 목인데 금이니까 칠살이죠. 극하는 거지. 이거는 병인데 해니까 칠살이지. 그렇죠? 요거는 목인데 요거는 수니까 거꾸로 이건 편제죠. 얘가 이쪽으로 극하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얘는 금인데 요것도 목이죠. 얘가 극하는 거고 마찬가지죠. 얘도 이 수고 불이니까 역시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하나는 칠살알이면은 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리를 잘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병이라는 글자하고 무라는 글자는 같아. 글자가. 똑같죠? 정하고 기토도 똑같죠? 이거는 신사를 볼 때는 병화하고 무토는 같은 글자로 봐요. 기토하고 정화도 같은 글자로 본다. 그거 왜 그러냐면 불은 뭐를 생겨줘요? 토를 생겨주죠. 그러니까 토의 근원은 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본다 이거죠. 뒤에서 이제 신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신사에도 그렇게 나와요. 무토, 병화는 같고 기토, 정화는 같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외우기가 더 쉬워지지. 그렇죠?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병만 쭉 외워놓으면 무는 갖다 붙여주면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게 또 가끔은 더 헷갈리기도 해. 자, 내가 그런 얘기를 병오라는 일주가 있잖아요. 그럼 이 오라는 글자를 양인살이라고 그래요. 양인살은 들어봤죠? 앞에 설명했죠? 그런데 이 병하고 같은 글자가 뭐예요? 무죠? 무죠? 그럼 무도 오가 똑같이 양인살이 되는 거야. 똑같이. 병하고 무가 같잖아요. 이게 같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양인살이 된다 이거죠. 이건 이제 신살에서 얘기했지. 같은 걸로 본다. 이 얘기고.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만 딱 다 써놓고 나서 이거는 순행, 이건 역행 써놓으면 다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근데 이런 거 시험 볼 일은 없어요. 근데 이 12운성표를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근데 이거를 외우기가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못 외워. 근데 이제
이거를 줄기차게 애우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손으로 돌릴 시간이 없어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사주 보는데 손님 앉혀놓고 이걸 돌리고 있을 거냐고. 딱 보는 순간에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 갑신 하면 이건 절제 이렇게 그냥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는 순간에 딱 알아버려야 돼. 참 어렵죠. 자, 요걸 하나씩 나눠줬죠. 자, 요거는 요거. 지지기준 12운상 암기표. 자, 일단 요걸 한번 봐봐요. 이건 뭐냐면 이거 이제 공부하는 밥이에요. 아까 12운상이라는 건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천간 기준이죠. 천간 기준으로 요거 보기 전에 다시 요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천간 기준으로 갑일주는 신이 절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일주가 유는 태지가 되고 갑일주가 수는 양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해가 아시죠? 그러면 이 세트가 육식갑자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죠. 무슨 얘기냐면 갑신 이런 거는 갑신일주라는 게 있죠. 근데 갑유일주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 사주가 갑신일주다. 그러면 이 사주는 절지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갑유라는 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갑일주인데 올해가 무슨 해냐면 정유년이죠. 그러면 올해의 운은 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일진도 볼 수 있고 월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는 방식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갑오일주다. 갑오일주. 그러면 이 사람은 사지에 놓아 있는 거예요. 사지. 그렇죠? 사주에 사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지에 놓여 있으면 그럼 나 죽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12운성상 사지라는 거지 죽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럼 이거 십신으로 보면 5는 뭐예요? 상관이지. 그렇죠? 자, 상관이라고 그러면 목생환이니까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니까 죽을 수도 있을래나? 그래서 죽는 건 아닙니다. 12운성상 사지다. 이렇게 보는 것 뿐이에요, 일단은. 자, 그렇게 이제 12운성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나눠준 이유는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고, 이것도 나눠준 거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천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건 지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지지가 자야, 지지가 자면, 천간 글자가 갑이면은 욕지가 돼. 갑자일주는 뭐가 되는 거야? 목욕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일주가 병하고 무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병자, 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자라는 글자가 무슨 글자가 되냐면 태지가 되는 거지. 그렇죠? 태지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경자일주는 자가 뭐가 되냐면 사지가 되고 임자일주는 제왕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지지를 기준으로 천간 글자가 뭐냐에 따라 지지 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옆에 하나 한번 봐봐요. 그거 이제 축을 기준으로 보면 축토를 놓고 볼 때 갑은 관대지가 되고 축토를 놓고 병이나 무는 양지가 되고 축을 기준으로 경은 묘지가 되고 축을 기준으로 임을 보면 쇠지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지가 인이야, 인목. 그러면 천간 글자 갑이 되면 이거는 록지죠. 이게 십신으로 보면 비견이 되죠. 그렇죠. 위아래 같은 거 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병술이나 무술은 장생지가 되는 거고. 장생지. 자, 우리가 병술이라는 글자, 우리가 병술 이렇게, 아니, 병인 공부했잖아요. 이게 병인. 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이? 인이.
인호술 삼합에서 화해 장생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화해 장생지가. 그렇죠? 그리고 화해 장생지고 이게 병이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해 장생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인은 이게 인이 장생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무인도 장생지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경인은 절지가 되는 거고, 절지는 꺾인다는 뜻이죠. 위에가 경금인데 밑에가 인목이니까 위에는 도끼고 쇳덩어리고 밑에는 나무니까 어때? 위에는 쇳덩어리인데 밑에 나무가 있으면 위험하죠? 꺾이기가 쉽죠? 그러니까 절지가 되죠. 임인데 이게 병이 임인데 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병지가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게 임인데 인이 들어가면 인은 무슨 글자라고 그랬죠? 인은 화의 장생지죠. 근데 위에 물이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죠. 그 병지지 그러니까. 그죠? 병지. 아니 병지 맞지? 병지지.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간은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럴듯하게 다 잘 맞아. 근데 음간을 보면 이게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요거로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가지고. 그죠? 두 개 가지고는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다.